안녕하세요. 행복부자 연구소입니다. 와, 세상에 정말 뭐랄까 멋지게 나이 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연석 교수가 꼭 닮고 싶다고 그렇게 꼽은 인물이 바로 워렌 버핏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1930년생이시니까 곧 만 95세신데. 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그 영향력도 정말 엄청나고요. 정말 대단하죠. 그 비결이 뭘까? 오늘 오연석 교수의 시선을 따라서 한번 같이 깊이 파고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버핏하면 역시 장기 투자 그리고 안전마진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죠. 오연석 교수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던데 이게 뭐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런 차원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한테서 배웠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이걸 거의 90년 가까이 일관되게 실천한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심리적인 장벽 이런 걸 어떻게 넘었을까요? 네, 이 안전마진의 진짜 핵심은요. 그 개념 자체라기보다는 시장이 막 광기에 휩싸이고 공포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도 거의 90년 가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원칙을 지켜낸 그 심리적 강인함,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아, 심리적 강인함. 네, 본질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싸졌을 때, 그러니까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팔 때 싸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그렇죠. 그럴 때 같이 팔고 싶어지니까. 맞아요. 아마 그래서 그 절대 원금을 잃지 말라는 투자의 제일 원칙이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런 상황에서 그의 어떤 심리적인 닷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정말 평범한 투자자랑 버핏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요. 심리적 강인함이라 듣고 보니까 그 시즈캔드 인수 일화가 딱 떠오르네요. 아, 네네. 유명하죠. 그게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만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창업자 할머니의 경영 철학, 뭐랄까 사람을 보고 투자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코카콜라나 애플 투자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결국 이런 질적인 부분을 꿰뚫어보는 안목?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 비결일까요? 정확합니다. 버핏에게 투자는 그냥 돈 넣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을 찾아서 동업자가 되는 과정이랑 거의 같아요. 아, 동업자. 네. 시즈캔디 같은 경우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창업자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재무 상태만큼이나 그 경영진의 정직성, 능력, 그리고 그 기업만이 가진 어떤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죠. 네, 경제적 해자.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부를 쌓고도 60년 된 지게 그대로 사시고 네. 매일 맥도날드 햄버거 즐기신다는 이야기는 진짜 들을 때마다 좀 신기해요. 이게 세계 최고 부자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그 실질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투자뿐만 아니라 그냥 삶 전반에 걸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거죠. 아, 일관성. 네, 기부 방식을 봐도 좀 그래요.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굳이 자기 이름을 내건 재단 대신에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네, 이건 아마 개인적인 어떤 명예욕 이런 것보다는 기부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서 정말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만들기를 바라는 그런 실용주의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효율성과 실용성. 네.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몇 시간이고 직접 주주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그것도 참 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교수님, 이런 시각도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버핏의 방식이 너무 보수적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주 투자, 특히 그 초기의 기회를 좀 놓쳤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버핏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 안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으니까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렇죠. 결과가 말해주니까. 중요한 건 자신이 잘 아는 능력 범위, 영어로 Circle of Competence라고 하죠. 아, 네. 능력 범위. 그 안에서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점이에요. 나중에 애플에 투자한 것도 그 범위 안에서 이제 기술주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세상의 모든 투자 기회를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 이게 그의 성공 전략의 핵심인 거죠. 아, 그러네요. 기회를 잡는 것보다 실수를 피하는 것. 오연석 교수가 한국에도 이런 장기 투자 문화나 아니면 진정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서 버핏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네. 단순히 돈을 잘 버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버핏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의미가 뭐냐, 또 사회적 책임은 뭐냐,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좀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후계자를 공식 지명하고 이제 활동 마무리를 준비하는 모습은 삶의 마지막 단계까지도 깊이 성찰하면서 질서 있게 준비하는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아, 맞아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그를 단순한 부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삶의 지혜를 주는 롤모델로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 와, 워렌 버핏. 정말 뛰어난 투자 통찰력은 물론이고 그 실용적이고 소탈한 삶의 자세, 또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감,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까지. 아, 오연석 교수가 왜 그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1%라도 닮고 싶어 하는지 깊이 공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께서도 각자 자신의 삶이나 아니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일관되게 지키고 싶은 원칙은 뭘지, 또 그건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